네, 주도 섹터 공략. 과연 어떤 섹터가 좀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빅 이벤트 잭슨홀 미팅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계감 짙어지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다음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증시 앞서 체크해봤던 것처럼 보합권 등락 보이고 네네.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 온도차도 살짝 나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 증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장의 흐름이 조금 바뀔라 말랑 그런 네. 거죠. 일단은 눈에 띄는 거는 헬스케어,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가 오늘 많이 선전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최근에 올랐던 2차 전지는 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는 모건 스탠리발 그 고점 논란이 나와서 미국이 그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3% 넘게. 그래서 반도체는 삼성은 그래도 버틸라 하지만 하이닉스 포함 소부장제는 조금 힘겨워하는 모습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헬스케어가 힘을 내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생물보안법이 미국에서 9월 말에 하원에서 통과가 예정돼 있거든요. 근데 생물보안법이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중국이 이제 타겟을 받으면 한국의 수요가 될 수 있는 반사이익. 그렇죠. 그 네. CDMO 관련되는 주식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알테오젠이라든지 기타 바이오 자체도 엊그저께 유한양에 대해서 늦게 반영되고 있죠. 네, 개별 하루 이틀. 호재 있죠. 네네. 네. 사실은 그거는 한두 달부터 얘기됐었기 때문에 네. 이 실현하는 사람을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근 당일날의 변동성은 좀 불가피했다라고 볼 수도 네. 있는 거죠. 어쨌든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가 추세가 되면 말이죠. 가장 확실한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미국하고의 우리 그 네. 약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의 비중이 원래 얼마였을까요?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6%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네. 시가총액이. 근데 지금 어느새 10%가 됐습니다. 오. 그런데 과거에 피크였을 때가 2020년인가 4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14%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그렇게 올라갈 룸이 있다고 하면은 여전히 하나의 주축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약바이오는 오늘 방향성을 보여줬다고 보고, 네. 2차 전지는 테슬라발라기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슈가 단 것이 심리적으로 2차 전지에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이런 것 네. 때문에 했지만은 간밤에 며칠 전에도 포드의 전기차 미루어지는 거, 네. 아니면 취소하는 거, 그다음에 테슬라도 화재도 있고 거기다가 중국에서 마켓쉐어를 잃고 있고, 우리가 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펀더멘틀은 개선되고 있지 않거든요. 맞아요. 양극재 같은 리튬 그 원가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6월부터 다시 내려갔기 네. 때문에 7, 8, 9월 달 수치가 7월 달이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8, 9월 달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측면에서 펀더멘틀은 아직 뒷받침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나마 2차 전지에서는 셀 업체는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는 좋은 회사들이 조금 네. 있습니다. YOY로는 떨어지지만 LG엔솔 같은 경우는 네.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지속성은 제약바이오만큼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2차 전자가 제약바이오는 그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얘기할 모건 스탠리발 고점 논란 반도체, 이것이 핵심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로 볼 수 있는 굵직한 섹터 먼저 짚어주셨는데요. 반도체 쪽은 지금 AI 고점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통과해야 할 이슈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는 여전히 지금 업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좀 지켜봐야 되다 보니까 배터리 화재 관련된 테마주 움직이고, 그나마 그 안에서 이제 본다면 셀 쪽 괜찮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제약 바이오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미 예전에도 반도체 겨울을 한번 또 불러왔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또 AI 고점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피크아웃에 대비를 좀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건 스탠리의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네. 당분간 반도체의 실적은 좋습니다. 그건 우리가 보는 거랑 똑같아요. 네. 지금 당장에 어떤 이슈가 발생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네. 내년까지 호조세를 업황은 갈 거다. 주가는 성장률, 매출의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80 하다가 30하고 20 이렇게 되듯이 어느 순간에 더 그로스가 더 높지 않으면은 주가는 미리 빠진다. 그러니까 네. 그거를 그런 우려가 커지면 주가가 내려가는 거니까 대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이렇게 이분들이 모은 거를 예측은 지금 분기, 3분기가 고점이다. 네. 성장률이 더 올라가진 않을 거다. 계속 좋을 순 없다. 네, 30% 네. 그다음에 20% 이하 그다음에 더 내려갈 수 있기 네.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의 그 성장률이 내려가게 되면은 아마 그 수요 단의 IT 수요가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내년도 전망을 낙관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의 이슈는 아닙니다. 사실은 TSMC라든지 TSMC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뭐 디램 가격 인상이라든지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3분기 실적은 오히려 더 나쁘지 않고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주가는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야, 이 그로스가 이제 80%다가 과거에 뭐 30% 꺾이면 비리 빠져요. 내년에 만약에 성장이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된다면 주가는 이미 지금이나 아니면 올해 지나가기 전에는 피크아웃을 논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인 거이죠. 근데 반박도 만만치 않은 반박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좋긴 좋은데 그게 계속 좋을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 증가율 측면에 있어서 그게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 약간 속도 측면에서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걸 또 반영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내는데 대표적인 게 또 엔비디아잖아요. 네네. 엔비디아 최근에 상승 랠리 잘 이어가다가 일단 간밤에 제동이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들이 잇따라서 매수 의견을 내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사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내는 건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업황이 좋아서인가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좋다고 보는 것 같아요. 내일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될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은 5월에서 7월까지의 실적입니다. 근데 매출을 원래 가이던스 회사에서 준 것이 280억 달러 전후였습니다. 그렇게 나오면은 주가는 폭락합니다. 네. 가이던스보다 더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280억 불인데 컨센서스는 280억 후반대로 잡혀 있고요. 네. 최근에 나온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UBS는 거의 300억 불입니다. 네. 287억 불이나 300억 불 정도 되면은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110에서 120% 정도 성장하고요. 바로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10에서 15% 성장합니다. 네. 이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 나와야 지금 쉬어가는 반도체 쪽이 크게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거 갖고는 크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나와야지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는다. 네, 빠지지 않는 거고요. 네. 중요한 건 이미 이 정도의 기대치를 높여놨기 때문에 이걸 밑에 하면 그래? So what? 그래서 다음 분기는 어떤데? 지금 8, 9, 10월 달 3, 4분기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가이던스 주세요. 네. 가이던스를 만약에 제가 생각한 건데 전 분기 지금 280억 불이 아니라 290억 불 대비했을 때 5%, 10% 이내 예를 들어서 320억 달러 이하로 보면은 아마 주가는 실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적은 한 거의 300억 불 나와야 될 것 같고 가이던스는 320억 후반대 그 이상이 나와서 돼야지 아마 수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흡족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좀 왕관의 무게를 견디려면 그만큼 높은 눈높이를 그 기대 이상을 또 채워줘야 된다라는 부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는 중요한 거 알겠고 국내 반도체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보고서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최근에 발간된 것들 중에서 또 요약해 본다면 대체적으로 어떠한 기조로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네, 반도체 그 업황 하나 있고 개별 주식이 있는데 반도체 업황은 HBM 공급 초과론이 나왔었는데 내년 어느 시점에 지금이 아니고 왜 삼성전자가 엄청 캐파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은 수요 대비 타이트한 지금 상황이 똑같지 않을 거다라는 그 우려에 대해서 한 증권사 한국투자증권은 이상무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상무. 네. 왜? 삼성이 캐파를 준비해 놨다는 거하고 그거가 풀 가동, 그러니까 뭐 100%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일 거냐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다는, 그래서 최소한 지금은 시기상조다. 네. 근데 웃긴 게 말이죠. 시기상조란 말은 지금이 아직 이래다는 거지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라 일맥상통합니다. 이래다는 거는 좋게 해석하면 아직 멀었어라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모건 스탠리의 그 공급 업황 피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좋은데 그로스가 80%가 60% 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은 그때는 다르게 생각할 걸. 당신들이 다른 생각 안 하더라도 빅테크 업체들도 투자도 만약에 50% 60% 성장하는데 생각을 바꿀 수도 있지 않아? 네. 지금 아니고 미래. 네. 2년 뒤가 아니고 6개월 뒤. 네. 그럼 6개월 뒤면 앞당기면 지금부터 걱정하는 거야? 네. 이런 공방전이 계속된다는 거죠. 어쨌든 국내 증권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이상 무해요. 엔비디아 실적이 이상하게 나오지 않은 한 그럼 맞아요. 그럼 가시성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당장의 3분기 반도체 서버 디램 같은 경우도 원래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15에서 20%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는 이런 측면은 긍정적이죠.
근데 주가는 반영 안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논란이 잠재워질 수 있을 정도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거나 네. 아니면 엔비디아가 누가 계속적으로 미래도 좋아요라고 얘기가 계속되지 않으면은 3분기 실적이 좋은 것만 가지고 주가가 힘차게 주식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정도의 힘을 가진다고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몇 개월 내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걸 또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게 주가에 또 반영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반도체 섹터 안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또 어디를 봐야 될까요? 반도체 나온다면 사실은 한국 주식을 살 것이냐 미국 주식을 살 것이냐 처음부터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방송에서 갑자기 미국 주식 얘기해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근데 한국 주식을 산다는 거는 하이닉스냐 삼성이 나는데 네. 반도체 D램 가격이 올라가는 그거를 먹겠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네. 내려갔을 때 사야 되는. 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경기 고점,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이 잠깐 잊혀졌잖아요. 근데 완전히 잊혀졌나요? 그다음에 지금 고점 논란, AI 고점 논란 나오잖아요. 그게 완전히 가시지 않으면은 하이닉스는 18만 원대 있을 거고 그게 완전히 가시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HBM 콜 나기 전까지는 8만 원을 못 갈 겁니다. 네. 그 이상을 뚫으려면 시간과 그런 모멘텀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의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는 중립 이상으로 말씀드리길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주에 수요일 날 확인돼야지 오버웨이스를 할지 오히려 더 낮출지에 대한 판단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엔비디아 보시고 엔비디아하고 애플 그 다음에 하이닉스 요 정도를 보신 다음에 그래도 주가가 미리 빠진 종목 중에서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네. 향후 1, 2주 길게는 한 달 너무 기니까 지속적으로 시장보다 언더퍼폼 하지 않으면 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펀더멘트는 나쁘지 네, 않으니까. 네. 그런 종목을 세 가지 말씀드리면 이수페타시스, PSK 홀딩스, STI 정도가 있고요. 뭐 두 개만 말씀드리면 이수페타시스하고 PSK 홀딩스는 커버도 잘 되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 주식들이 시장이 예를 들어서 보합인데 얘네들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안 가고 시장이 보합인데 한 플러스 1%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이 한 1, 2주 지속된다면은 이 중에서 아마 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네, IT 투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 있겠고요. 다음 주 실적 발표 이후에 전략을 챙겨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개별 종목으로는 이수페타시스, PSK 홀딩스 등등의 종목들까지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략 챙겨봤고요.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